안녕하십니까. 전원태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운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운들의 바다 속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운들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도 동물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동물도 식물하고 연결되어 있고 사람도 또 식물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운으로 이루어진 바다 속에서 생명체들이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기운하고 사람의 삶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필수 불가결의 요인이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기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은 좀처럼 우리 사람한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좀 발생을 하죠. 굉장한 애로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사람하고 직간접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러한 기운들, 그 중에서도 안 좋은 기운들,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그러한 기운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운들을 가리켜서 크게 탁기, 많이 들어보셨죠? 탁기란 말은 수련자들은 매우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탁기. 그리고 사기, 그리고 하나 더 요기. 그래서 크게 사람한테 큰 해악을 끼치는 기운들이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탁기요, 하나는 사기요, 다른 하나는 요기입니다. 여기서 탁기니 사기니 요기니 하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감지하실 때는 에너지로 감지가 되죠. 이 기운들이 에너지적인 것으로 감지가 되고 느낄 때 에너지와 같은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또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을 어떤 하나의 에너지 형태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기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에너지다. 그러나 실상은 굉장히 소립자와 같은 그러한 영가들의 군집이죠. 영가들의 군집이에요. 여러분들은 박테리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테리아는 아주 고정밀도 만원경으로 관찰해도 관찰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작죠. 하지만 그들은 다 생명체입니다. 살아서 움직이죠. 근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같이 뭉쳐서 움직이죠. 이 박테리아는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존재하는 것 자체를 몰랐죠, 인간이. 여러분, 그 좀 더 박테리아보다 큰 건 세균이죠, 세균. 이 세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균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작은 존재죠. 사람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다. 현미경이 아니면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들도 굉장히 많은 존재들이 모여서 군집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존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 모르고 있는 존재 굉장히 많죠. 또 우리가 많이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곤충들의 집단, 개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존재들이 모여서 군집으로 살죠. 벌 같은 거. 그 밖에도 이제 뭐 이렇게 구더기 같은 거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굉장히 막 작으면서 군집으로 보이는 그러한 존재들의 영가들이 이렇게 군집으로, 엄청난 군집으로 이렇게 모여서 움직일 때는 하나의 기운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탁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탁기는 어떤 걸 가리켜서 탁기다 하냐면은 탁하다는 뜻입니다. 탁하다. 다시 말해서 더럽다는 뜻이에요. 탁하다는 말은
더럽다, 꾸정물과 같다 이 말이에요. 꾸정물. 그러니까 더러운 물, 꾸정물은 어떻게 해요? 물 안이 안 보이잖아요. 더러워서 물이 다 퍼져가지고 물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더러워. 이것이 탁기예요. 탁기. 더러운 기운이. 더러운 기운. 탁기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표면에 많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탁기는 사람의 머리를 좋아합니다. 머리를. 그래서 머리 위쪽이 항상 무슨 모자를 쓴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든다든지, 모자를 안 썼는데도 뭔가가 머리 위에 얹혀져 있는 느낌. 그 다음에 머리 전체에 이제 뭔가 그러한 어떤 기운들이 이렇게 누른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내린다든지, 흘러내려서 막 눈 쪽으로 흘러내린다든지, 뭐 이렇게 뺨까지 흘러내린다든지, 많은 경우에는 이걸 느끼실 수가 있죠. 많은 경우는 이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또 이러한 탁기들은 이제 몸에도 이제 많이 묻게 되는 거죠. 몸에도 많이 묻어서 또 세월이 이제 오래 가게 되면 이런 탁기들이 몸 안에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몸 안에까지 스며들게 되고, 나이가 많이 이제 연장자가 되게 되시면 한 막 65세 이상 또는 막 70세, 75세 되게 되면 뱃속 장에 탁기들이 굉장히 쌓입니다. 물론 이제 폐 같은 데도 쌓입니다. 심장도 쌓이고 하지만 가장 많이 이제 탁기가 많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쌓이게 되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배에 많이 쌓이게 되죠. 배에 많이 쌓인 이러한 탁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탁기는 얼굴에 많이 이제 묻어 있고, 얼굴 쪽을 많이 이렇게 탁기들이 뒤집어 씁니다. 얼굴을 좋아해요. 얼굴을. 왜 그러냐면 탁기가 이제 얼굴을 이렇게 감싸게 돼, 머리를 이렇게 감싸게 되면은 모자 쓴 것처럼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그 모자가 커서 뺨 밑으로 내려오고 얼굴 전체를 뭐 어떤 그 보자기를 덮은 것 같은 그러한 정도의 탁기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으로 하여금 멍청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탁기입니다. 탁기. 이 탁기가 많이 쌓이게 되면 사람은요, 총명을 잃어요. 지혜가 사라지고, 지식이 사라지고, 사람이 멍해져요. 그리고 눈동자를 보시면 눈동자에 이 빛이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눈동자에 어떤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면, 땅에 이렇게 흙바람이 일으키면, 흙바람이 확 이렇게 솟아오르면 우리가 그 건너편을 못 보잖아요. 그러듯이 마치 눈에 어떤 흙바람이 일으킬 때 먼지가 낀 것처럼 눈 전체가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안개가 짙게 꼈을 때, 구름이나 어떤 안개가 짙게 끼면 안 보이잖아요, 건너편에는. 그러듯이 사람 눈이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처럼 뿌합니다. 특징이. 이건 탁기가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밝은 데서, 빛이 매우 밝은데, 화장실 같은데 요즘 빛이 굉장히 밝죠. 거기서 화장실 거울 앞에 서셔서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살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눈동자가 안개 낀 것처럼 뿌한다든지, 흙먼지가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 같다든지, 그 다음에 눈동자에 빛이 많이 사라지고 뭔가가 멍하는 눈동자, 초점이 많이 흐려져 있죠. 이제 눈으로 이제 탁기가 어느 정도 심한 경우는 눈으로 이렇게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련자 중에서 조금 예민하신 분이나 또는 이 영안이 조금 많이는 안 열리셔서 조금만 열리셔도 탁기가 가득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탁기가 많으면요, 사람이 멍해집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도 생각이 안 나고 지혜가 사라져서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이제 어떤 상황이 자기 앞에 펼쳐졌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래서 엉뚱한 짓을 잘합니다. 엉뚱한 짓을, 멍청한 짓을 막 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시켜도 그 일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죠. 왜? 이해를 못하니까. 탁기가 이제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몸이 무겁죠. 몸이 무거워요. 그래서 이러한 탁기들이 쌓이기 전에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탁기의 특징이 이러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사기라는 게 있죠. 사기. 이 사자는 악하다는 뜻입니다. 악해. 탁기하고는 좀 다르죠. 이 사기는 보통 우리 사람 몸속에 이 신경계를 타고 많이 움직입니다. 신경계를 타고 많이 움직이고, 이제 사기는 탁기보다 사람 몸속에서 훨씬 더 깊이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에요. 깊숙이 들어와 있고, 또 탁기보다는 훨씬 더 사람 몸속에서 그들의 영역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들은 이제 주로 신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많이 움직이고, 또 근육 속에도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피부 밑에, 피부하고 막 근육의 사이, 막 이런 데에 자리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이 사기의 특징은 얼굴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 눈동자로서 사기가 나기는 하는데, 이것은 좀 분별이 쉽지만 않아요. 하지만 특징을 이야기해 보면은 사람 눈에서 빛이 나죠. 보통 사람들은 다 눈에서 빛이 납니다. 근데 그 빛이 보통 사람들의 빛은 이렇게 보면은 온화합니다. 빛이 강해도 그 빛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온화해요. 따뜻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보고 있으면 쾌청해요. 사람이 빛이 좋아. 그 사람 눈동자에서 나오는 빛이 매우 맑고 쾌청하고 상쾌한 느낌이 나는데, 이 사기가 들어와서 사기가 강한 사람 눈은 빛이 나는데 그 빛이 보통 사람보다 더 강해요. 더 강한 빛이 나는데 묘하게 그 빛에서 거스림이 나타나요. 뭔가 모르게 나한테 거스려요. 그리고 그 빛이 왠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그 빛이 매우 거칠고 날카롭다는 것을 감지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기가 그 사람 속에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눈에서 검은 동자 말고 흰 동자가 희번덕거린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해하시죠, 여러분? 희번덕거린다는 거. 흰 눈동자가 막 희번덕거립니다. 이제 눈에서 나타날 때 사기가 있는지 아니면 사기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것은. 근데 이제 이 사기는 탁기보다는 그 힘이 훨씬 강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으면서 통증들을 일으킵니다. 통증. 우리가 흔히 통증이 많이 일어나는 게 어깨 통증이죠. 어깨가 막 결리잖아요. 결리고 무겁고, 또 심한 경우는 어깨가 막 아파요. 그다음에 어깨 밑으로 내려가면 등짝 있잖아요. 막 등짝이 이렇게 어떻게 막 통증이 너무 심하고 등짝이 뽀개질라 그러죠. 뽀개진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 생활 하신 분들은 장작을 이렇게 패봐놔서 장작이 뽀개지는 걸 알죠. 이게 뽀개진 고통, 굉장한 고통이죠. 그리고 머리로 치면 막 쿡쿡쿡쿡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 두통이죠. 통증, 편두통. 그리고 또 어떤 망치로 이렇게 막 머리를 이렇게 막 때리는 그러한 고통, 또는 손오공의 띠처럼 머리 전체를 이렇게 꽉 짓누르는 그 압박으로 고통을 주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뒤통수 쪽에 통증이 온다든지, 목하고 어깨 사이에서 막 통증이 온다든지, 밑으로 내려가서 등짝 아래로 내려가면 어디가 있어? 허리가 있잖아요. 허리의 통증들. 여기에서 통증은 내가 어떤 크게 어디서 높은 데서 떨어졌거나, 또는 무엇에 다른 사람한테 주먹으로 두드려 맞았거나,
어디에 부딪혔거나 막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통증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환경적 요소가 작용하지 않았음에도 혼자 스스로 통증이 일어나는 거. 이 요통이 심하신 분이 있죠, 요통. 이거는 막 이런 통증들은요, 병원에 가도 거의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오면 약간의 호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물리치료를 할 때 운동요법을 사용하고 또 이게 막 이렇게 불의 힘 같은 거, 불을 쐬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물의 기운들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죠. 사기들도. 그렇지만 심한 사기들은 효과 보기가 힘들죠. 잠깐 효과가 있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도로 통증이 재발하고 또 병원에 가서 뭐 약 먹고 물리치료 받으면 그때는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좀 한 2주나 지나면 다시 또 통증이 재발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심한 경우에는 굉장히 심하죠. 막 이렇게 허리 밑에 엉치, 특히 엉치 쪽, 그 다음에 한도뼈라고 엉치하고 이 다리하고 연결된 부위 막 이런 데 통증이 오면 거의 걷기가 힘들 정도의 통증이 오죠. 막 일어서거나 앉거나 할 때 굉장한 통증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기들은 악한 기운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통증을 유발시켜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리고 이 고통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기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사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는데 그게 욕입니다. 욕이.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요사스러운 것이라고. 요사스럽다란 말에서의 이 요가 가지는 의미는요, 매우 뛰어나고 강하다는 뜻이에요. 매우 뛰어나고 강한데 사악함이 극에 다르는 어떤 존재를 가리켜서 요물이라고 그래요. 요물. 요자가 들어가면 매우란 말을 앞에 붙이면 돼요. 매우 사악하다. 매우 뛰어나다. 이런 뜻. 아주 두 가지를 압축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요기들은 사기보다 더 사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이제 많이 사람 속에 있냐면요. 사람의 이제 뼈 속에 많이 있습니다. 뼈 속에. 그리고 뼈와 뼈를 서로 연결한 부위.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관절이라는 것이죠. 관절. 무릎 관절, 팔 관절, 어깨 관절, 목 관절, 허리 관절. 이런데 발목 관절. 이런 관절과 관절 사이의 빈 공간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요기들입니다. 그리고 요기들 중에서 일부의 요기들은 뼈 속으로까지 들어갑니다. 뼈 속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뼈 속에서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요기들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캐치할 수 있는 것은 눈동자를 통해서밖에 캐치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요기를 캐치해내기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다. 아무리 관찰력이 뛰어나고 유심히 살펴도 요기는 거의 잡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자기의 정체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숨기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게끔 하는 매우 뛰어나며 매우 사악한 존재거든요. 기운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들은요, 아무 때나 드러나지는 않아요. 아무 때나 드러나지 않고, 사기는 아무 때나 막 드러납니다. 사기는 아무 때나.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그 기운이 지기들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사기는 막 드러내놓고 악을 행하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깡패와 같은 존재죠. 나 깡패다, 이 새끼야. 나는 확 이리 와. 그래갖고 막 주워 패고 돈 내놔. 막 주워 집 받고 빰 때리고 막 못된지 다 하는 양아치, 깡패, 막 이런 식이죠.
자기가 악한 존재임을 감추지 않아요, 사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려요, 마음대로.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여기는 절대로 자기의 정체를 들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만 알기를 바라는 거죠. 매우 뛰어난 기운이에요, 이 요기들이. 매우 사악하고. 이제 이 요기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사기는 사람에게 통증을 주어서 심한 고통을 유발시키는 존재였잖아요. 탁기는 사람의 총명을 가려서 기억을 상쇄시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지혜를 없애서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탁기고, 특징이 이런다 이 말이에요. 요기는 어떤 것이 요기냐면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걸 느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몸에서 어떤 특정한 부위가, 여러분 그 치과에 가시면 이를 뽑거나 뭐 임플란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치료를 받을 때 마취 주사를 맞잖아요, 마취제를. 제가 이 임플란트 8개 했는데 마취를 엄청 넣더라고요, 마취를. 근데 그 마취를 놓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얼얼해지죠. 여러분, 얼얼하다는 표현은 아니죠.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둔해져서 끝내는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그리고 마취 주사를 놓으면 얼얼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주변이 쎄하죠. 쎄하다는 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변이 아프면서도 매우 쎄요. 매우 얼음의 어떤 기운 비슷한, 하여튼 이 쎄한 것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하여튼 쎄해요, 쎄해. 쎄하면서 얼얼한 게 이게 마취의 특징이잖아요. 그 감각이 사라져요. 감각이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요기의 특징이에요, 요기. 그래서 요기가 나타날 때는 마치 마취제를 맞은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요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사람의 허리하고 엉치 부위, 그 다음에 다리하고 엉치하고 연결된 한도뼈 부위 막 이런 데 요기가 많거든요. 요기가 많이 숨어 살기, 요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가 바로 허리부터 엉치, 다리, 허벅지 바로 위에 여기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이 요기들이 들어와서 오랜 세월 숨어서 살죠.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자기들이 이제 서서히 정체를 드러낼 때는 그들은 반드시 마취와 같은 현상이 나와요. 마취제를 맞은 것 같은. 얼얼해요, 그가. 그리고 쎄하면서 감각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게 심한 경우는요, 이렇게 움직이고 사서 걸을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방구가 나오는데 자기가 방구를 나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방구가 계속 나와요. 여기가 작동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매우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왜 그쪽이 마비되어 있잖아요. 마비되어서 똥오줌이 나오는데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현상 겪는 분들 많죠. 나이 드신 분들. 그 요기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 쪽에 이제 요기가 드러나는 경우에 머리 쪽도 똑같은 현상으로 마비 현상이 옵니다. 얼얼해지면서 쎄하면서 감각이 사라지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돼요?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가 오는 거예요. 요기들이 활동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어깨나 다리 쪽으로 이제 요기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리에 마비가 와요. 다리가 자기 마비가 와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움직이려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죠. 다리가 지 멋대로 요기들이 지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리가 움직여지죠. 요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리가 움직여져요. 막 다리가 혼자 벌어지죠, 이렇게. 반드시 못 가고 막 덜렁덜렁해지고 막 벌어지고, 그러다가 이게 심하면 신경이 아예 작동을 안 하니까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앞으로 꼬꾸라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거죠. 팔도 마찬가지죠, 팔도 여기들이 작동하면요, 마비가 와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팔마름병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팔마름병 같은 거, 팔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4살짜리 팔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한 팔만 잡으면 한 팔은 점점점 자라서 지금 내가 30살인데 한 팔은 30살의 건장한 남자의 팔인데 한 팔은 4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요기가 잡아서 마비시켜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우리 가끔 겁추 보시죠? 겁추들. 겁추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그 표현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나요? 요즘 새로운 용어로 뭐라고 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겁추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요기들이 잡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거든요. 이게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이런 3가지 큰 기운이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흔히 알기를 그냥 기운이다 또는 조금 더 언급하신 분들은 뭐 탁기다 이 정도 사기에 대해서 뭐 요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은 별로 없죠. 요기들이 움직이고 사람을 하게 되면 사람을 불구자로 만듭니다. 요기들은 거의 사람을 불구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불구자로 만들기는 하는데 이게 심할 경우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죠.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들이 아무 때나 드러나냐?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기들은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은 그 상황을 틈타서 자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활동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내가 교통사고를 나서 다쳐서 그런 줄 알아요. 사기들도 상황을 이용해서 나오는 사기들도 상당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우 심한 통증을 유발시키는 자다. 사람이 오히려 죽음을 요구할 정도의 심한 고통을 유발시키는 사기들도 있어요. 그 정도의 사기들은요, 일반적으로 안 나오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틈타서 빙자에서 나와서 사람을 잡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에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뒤로부터 내가 이상해. 그러니까 통증이 와, 병원에 가서 소용이 없어, 안 나. 그럼 사람 어떻게 돼요, 이것을? 내가 떨어져 다쳐서. 떨어져 다쳐서 그래요. 다쳐서.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앞에 다른 거하고 살짝 부딪혔거든요. 크게 다치지도 않았네. 근데 발목만 약간 삐었어, 발목만. 근데 발목이 점점 이상하더만 좀 많이 아프고 해서 병원에 가고 해서 치료받고 다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심해지더만 이제 다리 위에까지 무릎까지 막 올라오고 다리가 점점 마비되어 오는 거예요. 마비되어 오고 다리 전체 하나 다리가 전체가 다 마비돼. 그러고 나서 이제 요추까지 이렇게 엉치로 해서 요추까지 와서 막 이로 다 마비시켰어. 나중에는 온몸이 다 마비돼 갖고 움직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이거 다 요기들입니다. 다 요기.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기운들은 타인한테 전이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 보호자가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서 보살펴주고 똥을 힘도 못 가리고 못 움직이면 부축해줘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요기들이 도와주는, 간호해주는 가족한테도 들어가서 결국은 그 가족의 한 사람도 똑같은 요기에 잡혀서 같이 불구자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들은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기운들이 자기 몸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는 게 최고죠. 예방을. 만약에 예방을 못하고 이미 벌어졌다 하면은 해결책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예방과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음태공이었습니다.